같은 의도로 말을 해도 누군가는 사람의 호감을 사서 자기 편을 만드는 반면 누구는 밉상으로 낙인 찍히고 적을 만든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영혼 없는 답변을 늘어놓는 대신 진심을 담은 한마디를 하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지 않으며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크게 말한다. 그러니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애쓰거나 화려한 수사로 나를 내세우지 마라. 오히려 상대가 필요로 하고 듣고 싶어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를 할 때 그는 당신의 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사소한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지은 이는 사이토 다카시, 옮긴 이는 양수현, 펴낸 곳은 걷는 나무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잡담이 능력이다로 한국과 일본 300만 독자를 사로잡은 사이토 다카시는 작정하고 준비한 말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무심코 한 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 말로 인해 오해가 생겨 해명할 일이 자꾸 생기거나 후회하는 일이 많다면 대화 습관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깎아내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버릇, 무성의한 답변 등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나쁜 대화 습관들을 버리고 말 한마디로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담았습니다. 무심코 말해놓고 실수한 건 아닐까 되돌아서서 후회하는 사람, 자꾸 의도와 달리 관계가 어긋나서 답답한 사람, 화려한 말솜씨가 없어 항상 고민인 사람들에게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1장 사소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꾼다. 2장 듣고 싶지 않은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3장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유쾌한 대화의 기술. 4장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즈니스 대화법. 5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말의 힘. 이렇게 5장으로 나누어 자세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인생을 바꾸는 사소한 말 한마디의 힘. 최근에 제자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내 쪽만 제자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정확히는 모른다. 그렇지만 몇 번 함께 만났을 때 두 사람 모두 모난 것 없는 성격으로 보였고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였기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움이 꽤 컸다. 속도 깊고 성격도 좋은 제자가 잘 살지 못하고 어쩌다가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안쓰러운 마음이 크던 참에 그 아이를 만났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말 때문에 남편과 이혼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도 없고 보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편은 아내가 어떤 말을 해도 묵묵부답, 게다가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기념일이라고 화장도 하고 옷을 차려입는 등 열심히 꾸며도
남편은 전혀 알아주지 않았다. 예쁘네. 그 옷 잘 어울려. 이런 말이면 충분했을 텐데 아무 말이 없는 게 대다수였고 어쩌다 한번 한다는 말이 옷이 그게 그거지 뭐처럼 사람의 맥을 빠지게 하는 말이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려니 그래도 마음으로는 나를 생각하고 있겠지 마음을 달래가며 지내왔는데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아내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2~3달 동안 거의 매일 야근을 하며 고생하는 동안 남편은 그 흔한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꾹 참아왔는데 프로젝트가 끝난 날 분노가 터지고 말았다. 여보, 나 드디어 이번 프로젝트 끝났어. 정말 고생했는데 대성공이야. 신이 나서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와 말을 거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응, 잘 됐네. 과장인데 그 정도는 해야 체면이 서지. 그리고 끝이었다.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당연히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축하는커녕 제 성공을 깎아내리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그렇다면 평생 함께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부부 사이의 일이니만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혼에 이르게 한 다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안타까운 건 남편이 말 한마디만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옷 정말 잘 어울린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힘들지? 고생했어. 그동안 애쓴 보람이 있네. 당신이 잘 해낼 줄 알았어. 축하해. 이런 말 몇 마디만 건넸어도 이혼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대화가 하루하루 반복되는 사이에 아내의 마음에는 분노와 울분, 서운함이 쌓여갔고 남편에게서 점점 멀어졌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화를 낸 것도 비난한 것도 언어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닌데 뭘 그 정도 가지고 유난이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말 한마디에 따라 관계가 바뀐다.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관계를 지속할지 결정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말에서 시작한다. 똑같은 일에도 수고했어, 내가 잘한 덕분에 일이 잘 풀렸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러게 내가 안 도와줬으면 어쩔 뻔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과 더 일하고 싶은가? 실제로 도와준 부분이 많다고 할지라도 후자의 말을 들었다면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다음에 도움받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한마디 말로 앞으로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의 힘을 자각하지 못한다. 오히려 프로젝트 발표나 회식, 회사 대표와의 만남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만 고민한다. 하지만 하루 중 우리가 하는 말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대화, 뚜렷한 의도 없이 하는 말이 대부분이지 작정하고 준비해서 하는 말은 극히 일부분이다. 즉, 나로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 생각대로 무심코 한 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한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말로 한순간에 10층짜리 탑을 쌓을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매일 하나씩 쌓은 말들이 모여
높은 탑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지어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단어 몇 개도 탑을 쌓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공들여 쓴 프로젝트 기획안이 있다고 하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상사에게 보고를 했더니 상사가 이렇게 말했다. 1. 이 정도 아이디어면 되겠군. 진행해보지. 2. 이 아이디어가 특히 좋았어. 진행해보지. 당신은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은가? 아주 미묘한 차이다. 둘 다 프로젝트 진행을 허락받았지만 1번의 경우는 나쁘지 않다. 평균이라는 의미의 B를 받은 느낌이다. 반면 2번은 잘했다는 의미의 B 플러스 어조와 말투에 따라 A를 받았다는 느낌까지 줄 수 있다. 누구라도 뜨뜻미지근한 반응의 1번보다는 칭찬의 뉘앙스가 더 강한 2번을 듣고 싶을 것이다. 또한 지나가는 말이라도 칭찬을 들은 사람이 더 잘해내야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을까. 단 몇 개의 단어로 직원의 사기를 더 북돋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프로젝트의 성과를 바꿀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나쁜 의도 없이 한 말로 오해가 생겨 해명할 일이 자꾸 생긴다거나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로 후회하는 일이 많다면 일단 당신의 대화 습관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결정적인 실수는 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작은 실수와 오해들이 모여 당신의 앞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마음이 꼬이면 말도 꼬인다. 얼마 전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 학생이 친구에게 새로 사귄 남자친구를 소개하려고 셋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 자리에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어머,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사이가 좋아 보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얘가 여태까지 남자 문제로 고생을 좀 했거든요. 친구의 말에 남자친구는 물론 본인도 순간 당황했지만 어색해진 분위기를 웃음으로 겨우 넘겼다고 한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당연히 사이는 멀어졌다. 내가 보기에 이유는 간단했다. 그 친구는 질투를 한 것이다. 얼핏 축하해주는 것처럼 말을 꺼냈지만 실상은 친구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괜찮은 남자를 만나 친구를 두고 질투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해 그 마음이 말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묻지도 않은 과거를 거론한 것일 테다. 그 말을 한 친구는 실수나 부주의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친구를 곤란하게 만든 것은 마찬가지다.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네.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라고 변명해도 친구와의 관계는 멀어진다. 혹시 남자친구가 그녀의 옛 여인인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 없다. 결국 한마디 말로 인해 친구를 잃고 친구와 그 연인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어버렸다. 부정적인 감정일수록 감추기 어렵다.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사람들의 말 실수는 무의식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말 실수는 은연중에 숨겨진 본심이 말로 나온 것으로 누군가 평소 자주 저지르는 말 실수가 있다면 그만큼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억누르고 있던 속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때 속마음은 바뀌거나 전혀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개념을 프로이트의 말 실수라고 부른다.
2013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취임 파티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부통령은 급하게 미국의 부통령이어서 자랑스럽다. 무엇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이어서 더욱 자랑스럽다며 실수를 바로잡았다. 하지만 이 일을 두고 미국의 언론사들은 그가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 있음을 스스로 발설했다고 논평했다. 평소에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어떨까?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어서 자랑스럽다는 말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모든 말실수에 진심이 숨겨져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억지인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인간관계에서 질투와 시기 혹은 선망과 동경이라는 감정이 말로 불쑥 나올 때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게 상대방을 향한 긍정적인 감정이면 상관없겠지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나도 모르는 새 튀어나오는 말. 몇 년 전의 일이다. 당시 배우 무카이 오사무가 한창 인기가 많아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했다. 아내를 비롯해서 주변 여자들이 모두 그의 팬을 자처했을 정도다. 그럴 때마다 나는 피부가 깨끗하긴 한데 얼굴은 작군. 사극에는 못 나오겠는걸. 진정한 연기자라면 사극에 나와야 하는데 말이야 하고 곧잘 트집을 잡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퍼뜩 깨달았다. 나는 질투를 하고 있었다. 그가 잘생기고 인기가 많다는 사실은 나와 무관하며 어떤 피해를 주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질투를 해서 심술궂은 말을 했다. 만약 그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분명 내 공격적인 평가에 그는 기분이 상했을 것이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단지 그가 나보다 잘생기고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말이다. 내가 얼마나 그릇이 작은 인간인지를 실감해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이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 질투와 선망이 쓸데없는 말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즉, 마음이 꼬여 있으면 의식적으로 조심하지 않는 한 말도 곱게 나올 수 없다. 불교에서는 분노, 욕심,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무조건 참거나 폭발시키지 말고 일단 응시하라고 조언한다. 여기에서 응시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음을 스스로 깨닫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라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남자를 만난 친구를 보니 질투심이 생겼다고 자각하고 나면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것과 같아서 반사적으로 꼬인 말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친한 친구가 괜찮은 남자친구를 데려왔다면, 인기가 많은 누군가를 본다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마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 누군가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엿는데 누군가는 잃기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영혼 없는 대답이 진짜 위험한 이유. 여보, 내가 부탁한 베란다 청소는 어떻게 됐어? 아, 할게. 그거 내가 아까 낮에 말한 건데. 미안. 이것만 하고 할게. 이 대화에서 남편이
미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얼굴은 쳐다보고 있지도 않고 다른 일에 빠져 있다면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 10중 8구 청소할 생각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하겠다고 하네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화를 사귀고 있을 것이다. 이 대화가 두세 번 반복된다면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게 분명하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면 듣는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다. 말을 반복할수록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라.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길어지면 보통 네네 알겠어요 알았다고 하고 답하지 않는가. 상대의 말을 듣기 싫으니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성의하게 대답한다. 즉 말은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서 진심이 담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대는 무성의하고 기계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는 사람의 이미지도 같이 나빠진다. 그저 말버릇인데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말버릇은 가벼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좋지 않은 인상만 남길 뿐이다. 사과를 한다면 더욱 신중하게, 특히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에 말을 반복하는 것은 최악이다. 예를 들어 미안, 정말 미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한마디 말보다 무게가 가볍다. 전자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회피성 사과라는 인상을 준다. 나는 사과할 마음이 별로 없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보이니 사과합니다. 이 형식적인 사과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 당신도 무성의한 사과에 더 화가 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떤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자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군요. 라는 대답만 반복해서 들어서 더욱 화가 난 적이 있지 않은가. 죄송하다는 정중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결국 기계적으로 말을 반복하며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불만은 귓등으로 듣고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진정되기는커녕 화가 더 치밀어 오른다. 짧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듣는 이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를 대번에 알아차린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말을 할 때에는 더더욱 신중하게 마음을 담아 전달해야 한다. 이전에 일본 가부키 배우 반도 타마사부로와 함께 대담을 했던 적이 있다. 주제가 말의 무게였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언어와 감정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말만 앞서면 감정이 따라갈 수 없고 감정만 내세우면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가부키 배우이자 대사의 감정을 담아 표현해야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말 역시 감정, 즉 마음을 담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그저 상대방의 말에 대답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담긴 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설령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충분히 생각해보고 자신의 감정을 살펴본 뒤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라. 스스로 자신의 말에 무게를 담기 시작하면 실수할 일도 쓸데없는 말로 상대방의 신뢰를 잃을 일도 줄어든다. 엉터리 높인 말은 고객의 마음을 떠나게 한다. 어느새부턴가 높임말을 아무 곳에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찾으신 도시락 여기 있습니다. 포장이신가요? 그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동사나 형용사에 붙는 어미, 시는 사람을 높일 때 쓰인다. 그런데 공손한 표현에 신경을 쓴 나머지 손님이 사려는 물건까지 높여서 말한다. 사물은 존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왜 엉터리 높임말을 쓰는가? 내가 단골로 가는 커피숍에도 거슬릴 정도로 높임말을 쓰는 직원이 있었다. 분명 나에게 하는 말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커피가 나오실 정도로 나보다 높은 대접을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표현이 너무나 거슬리고 불편했는데 자꾸 들으니 마치 코미디의 한 장면 같아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자주 드나들면서 인사도 하게 되고 얼굴을 익히게 된 뒤로 슬쩍 질문을 던져보았다. 전부터 궁금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존댓말을 써야 하나요? 그러자 그 직원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저도 그 말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본사에서 워낙 친절을 강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쓰게 되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불친절하다고 화내는 손님도 있습니다. 잘못된 말을 쓰는 게 고객들이 항의를 듣는 것보단 나아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직원의 말을 듣고 나니 어느 정도 이해는 갔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고객의 만족도를 중시해 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 친절하게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 짓눌려 사용하는 모든 말이 높임말이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누가 들어도 틀린 말, 어색한 표현을 남발하면 듣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피곤해진다. 고객을 위해 사용한 말이 고객을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무조건 좋은 말이라고 남용해서는 의미가 없다. 적절한 상황에 제대로 사용해야 말의 의미가 사는 법이다. 여기 있습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해야 올바른 표현이며 듣는 손님 역시 자연스럽다고 느낀다. 형식적인 높임말로는 친절을 느낄 수 없다. 말에서 친절을 느끼려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다. 매뉴얼대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시 기다리시면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점원에게서 어떠한 인간적인 친절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즉, 지나치게 형식화된 친절은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원활한 소통을 막는다. 실제로 판매에 능수능란한 판매원들을 보면 영업용 멘트도 마치 본심에서 우러나온 말처럼 한다. 상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절묘한 표현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고객님, 오늘의 특가 상품은 모두 3가지입니다. 따뜻할 때 꼭 시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틀에 박힌 딱딱한 말보다 좀 더 친근한 표현은 어떨까? 고객님, 오늘의 특가 상품은 총 3가지인데 그 중에서 정말로 괜찮은 것은 이쪽이에요. 직접 맛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믿을 만한 추천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중한 말이 나쁘게 보이지는 않지만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높임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고객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고객의 불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라는 불쾌함만 안겨줄 수 있다. 고객이 만족할 만한 좋은 서비스는 말이 아닌 내용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 기본 원칙을 잊지 않는다면 엉터리 높임말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까지 사소한 말 한마디의 힘을 낭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